이제 오늘 경기가 아무래도 이 라이언시티 약한 팀과 경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프리시즌 두 번째 경기이기도 하고, 특히나 뭐 손흥민 선수가 프리시즌 첫 번째 경기다 보니까 뭐 그렇게 이 경기를 보고 절대적인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전반전의 모습은 손흥민과 메디슨 그리고 우도기, 요 세 명의 이제 선수가 있잖아요, 왼쪽 라인에. 이 선수들이 아무래도 다음 시즌에 왼쪽 라인에서는 주전 자원들이 될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요 왼쪽 라인에서의 호흡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맞춰보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어요. 예를 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난 경기도 그렇고 오늘 경기도 그렇고요. 전술적인 특색이 되게 명확해요. 일단 우도기와 포로, 좌우 풀백들이 안쪽으로 들어오고요. 반면에 좌우 측면 공격수였던 손흥민과 쿨루셉스키는 넓게 벌려줍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중앙 지역에서 선수를 많이 배치하는 전형을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고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상대 수비라인 입장에서는 중앙 지역에 토트넘의 선수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중앙 지역으로 좁혀들게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촘촘한 수비 라인을 형성하게 돼요. 그러면 이때 손흥민과 쿨루셉스키가 측면 공간을 넓게 활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나 뭐 쿨루셉스키나 측면에서 볼을 받게 되면 이때 당연히 측면 공간을 넓게 활용을 하다 보니까 수비수가 끌려 나오게 되죠. 그럼 끌려 나오는 순간 메디슨이 침투를 할 때도 있고 뒤에 있었던 우도기가 침투를 들어갈 때도 있고, 이러한 장면들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거든요. 특히나 우도기가 침투에 들어가고 손흥민이 우도기에게 패스를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메디슨에게 패스를 보내줬을 때 메디슨이 받아서 안쪽으로 찔러준다거나, 이런 패턴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계속 추구를 했어요. 오늘은 오른쪽 라인에서 메디슨, 손흥민, 우도기 이 세 명의 선수가 아직까지는 호흡이 그렇게 맞지는 않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장면들이 전반전에 많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좋아하는 포로와 우도기, 좌우 풀백들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측면 지역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넓게 퍼져서 플레이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이 볼을 잡을 때는 상대 측면 수비수가 순간적으로 끌려 나가니까 이때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던 우도기가 중앙 지역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오죠. 이 장면도 보시면 우도기와 포로가 안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중앙에 밀집해 있죠. 중앙에 밀집해 있을 때 손흥민은 측면을 넓게 쓰니까 손흥민 쪽으로 패스가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는 순간 상대 수비가 끌려 나가면 이때 우도기가 점점 더 안쪽으로 들어오다가 침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수비수가 끌려 나가니까 이때 우도기가 안쪽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선 손흥민 선수가 크로스를 올렸지만 만약에 크로스가 아니라 우도기에게 패스가 들어갔다면 또 여기서 이제 수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이렇게 손흥민이 벌려주고 우도기가 안쪽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요런 장면들이 오늘 경기에서 기본적으로는 많이 나왔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 우도기와 손흥민의 연계 플레이라던가 패스를 주고받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단 매끄럽지가 않았고요. 실전 경기에서는 첫 번째로 발을 맞췄던 경기이기 때문에 아직 호흡적인 측면에서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더라.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메디슨과의 호흡이 손흥민 선수와 약간은 미스가 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어떤 장면이냐, 이런 장면들. 이게 우도기랑 마찬가지로 손흥민이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이제 수비가 끌려 나오잖아요. 그러면 메디슨이 안쪽으로 침투를 해주거나 아니면 약간 뒤쪽에서 볼을 받아주거든요. 이때 손흥민 선수가 메디슨에게 패스를 건네줍니다. 근데 이 손흥민 선수는 패스를 건네주고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 메디슨이 볼을 잡아서 손흥민에게 리턴 패스를 내주고 손흥민 선수가 가장 잘하는 중거리 슈팅을 때리는 이런 장면들을 아마 손흥민 선수는 그리면서 패스를 주고 안쪽으로 들어왔을 텐데, 여기서 메디슨의 플레이는 메디슨 또한 안쪽으로 접고 들어와서 중거리 슈팅을 때리는 걸 좋아하는 선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보면 메디슨이 볼을 잡았을 때 손흥민이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패스를 이제 리턴 패스를 건네주지 않고 자신이 직접 안쪽으로 들어와서 슈팅을 때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약간 이거는
메디슨이 영입될 때부터 겹칠 만한 포인트다라고 꼽혔던 거예요. 손흥민도 접고 들어와서 슈팅을 잘하고 메디슨 또한 접고 들어와서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선수의 그런 플레이가 약간 겹치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요런 장면도 나왔었죠. 이 장면도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수비가 끌려 나가니까 메디슨이 측면으로 침투해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는 측면으로 조금 더 볼을 끌고 나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메디슨은 측면으로 뛰어나가는데 손흥민도 측면으로 볼을 몰고 올라가고 하니까 이 두 선수가 수비수 한 명을 두고 겹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이렇게 되면 분명히 측면에서 수적 우위인데 수적 우위를 제대로 살리지도 못하고 이 두 선수의 동선은 겹치고 공간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면도 이제 그 손흥민과 메디슨이 어느 정도는 호흡을 맞출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메디슨과 손흥민이 호흡이 안 맞았던 장면도 나왔지만 이 두 선수의 플레이가 좋았던 장면도 많이 나왔거든요. 어떤 장면이냐, 메디슨이 중원에서 볼을 잡는 순간 손흥민 선수가 전방으로 뛰어나가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메디슨이 전방을 바라봤을 때 손흥민이 뛰어나가니까 손흥민 쪽으로 아주 좋은 패스를 뿌려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메디슨이 중간에서 볼을 받을 때 손흥민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니까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완벽하게 패스를 돌려놓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메디슨의 패스를 받아서 아주 좋은 위치에서 볼을 잡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장면들이 이제 아무래도 아까 손흥민과 메디슨이 동선이 겹치는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메디슨도 오른발을 쓰고 손흥민도 오른발을 쓰다 보니까 측면 지역에서 동선이 약간씩은 겹치는 장면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메디슨과 손흥민의 이 움직임을 따로 떨어뜨려 놓으니까 메디슨의 이 패스가 있고 손흥민의 침투와 메디슨의 패스, 이게 오히려 이 두 선수의 거리를 떨어뜨려 놓으니까 더 좋은 패턴들이 나오더라. 이런 장면처럼 분명히 토트넘이 중앙에 선수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수비가 쏠려 있거든요. 이때 손흥민이 측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 그 순간 메디슨이 볼을 잡아서 손흥민에게 킬 패스를 넣어줄 수가 있다. 요게 이제 메디슨이 영입됐을 때 손흥민과 메디슨의 조합을 기대했던 포인트였죠. 근데 아무래도 오늘 경기에서 두 선수가 호흡을 처음 맞춰보는 경기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패턴이 나오진 않았지만 한두 번의 패턴이 만들어졌다는 거, 이런 장면들이 다음 시즌에 손흥민 선수의 침투 플레이를 더욱더 살려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요 경기가 손흥민의 첫 번째 경기였고요. 그리고 손흥민도 메디슨과 우도기와 발을 맞춰보는 첫 번째 경기였어요. 메디슨과 우도기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손흥민과 호흡을 맞춰보는 첫 번째 경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왼쪽 라인에서 다음 시즌 주전 라인업은 손흥민, 우도기, 메디슨 이렇게 이어질 것은 이제 확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명의 선수가 프리시즌 동안 조금 더 호흡을 맞춰보는, 그리고 서로의 플레이를 이해하는 시간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토트넘이 원했던 패턴들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어떤 장면들이 인상적이냐, 이런 장면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좋아하는 장면이거든요. 이게 후반전에 많이 나왔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 지역의 선수가 엄청나게 모여있고 좌우 측면에는 직선적으로 두 명의 선수가 퍼져나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 앞선 라인에 페리시치부터 반대편에 있는 솔로몬까지 거의 6명의 선수가 라인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수비 라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지죠.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아마 다음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패턴일 겁니다. 후반전에 이게 잘 이루어졌었는데 페리시치랑 레길론이 호흡이 되게 좋았어요. 페리시치가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수비가 끌려 나오니까 레길론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가 뒷공간으로 침투를 합니다. 그리고 페리시치가 볼을 받아서 레길론에게 패스를 넣어주면서 상대 수비 공간을 무너뜨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이런 장면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나왔거든요. 이 장면도 보세요. 페리시치가 측면에서 볼을 잡으니까 수비가 한 명 끌려 나옵니다. 근데 이때 레길론이 안쪽에 들어가 있다가 수비가 끌려 나가는 것을 보고 측면 지역으로 침투를 시도하고요.
이때 페리시치가 레길론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상대의 측면을 무너뜨리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때 레길론이 이번엔 측면으로 나오면서 수비를 한 명 더 끌고 나오니까 당연히 상대의 수비 라인에 공간이 발생하고요. 여기서 또다시 안쪽에 있었던 이번엔 로셀소가 침투에 들어가고 레길론은 로셀소에게 크로스를 올려준다. 이렇게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 전술은 셀틱 때부터 정말 뭐 일관적이거든요. 뭐 셀틱뿐만 아니라 요코하마에 있을 때도 똑같았어요. 측면을 넓게 쓰면서 수비수 끌어내고 그 공간으로 다른 선수가 침투하고 그러면 또 수비수가 끌려 나올 때 또다시 그 공간이 생기면 그 공간으로 또 침투하고 이러한 패턴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후반전에 나왔던 패턴들이 아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고 있는 패턴일 가능성이 높고 다음 시즌에 이 주전 라인 쿨루세프스키, 케인, 손흥민, 뭐 중앙에서 메디슨, 뭐 사르가 나올 수도 있고 호이비르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이 앞쪽에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뭐 우도지라던가 포로, 뭐 에메르송 로얄 이렇게 좌우 풀백과 공격 라인 요 라인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원하는 계속 끌어내고 침투하고 이러한 플레이들이 아마 프리시즌에는 전반전에 이제 주전조가 나왔을 때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았지만 프리시즌을 치러가면서 이러한 조직력들을 조금 더 날카롭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도 메디슨과 우도기 이 두 명의 선수와 호흡을 빨리 맞춰서 프리미어리그 시즌을 시작할 때 이런 패턴들을 잘 보여준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분명히 또 손흥민 선수가 잘할 수 있는 상황들이 펼쳐질 거다. 이게 사실은 오늘 첫 번째 경기고요. 그리고 아직은 이 토트넘의 그 전술적인 그런 특징들이 아직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그런 스타일이 정착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 한 경기를 보고 나서 뭐 이 팀이 어떻다 저렇다 선수의 뭐 다음 시즌을 뭐 이렇게 성공이냐 실패냐 이렇게 나누기는 약간은 힘들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불안한 건 이런 거죠. 오늘 첫 번째 실점을 할 때 나오면 안 되는 장면들이 나왔어요. 그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라인도 높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경기를 하다 보니까 볼을 전개하다가 뺏기면 바로 역습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토트넘이 수비 라인에서 미드필더 라인으로 패스를 보내주다가 중원에서 볼을 뺏겼죠. 뺏기면 수비 라인은 높고 선수들은 앞쪽으로 다 쏠려있기 때문에 후방의 선수 숫자는 적고 하다 보니까 볼을 빼앗기는 순간 상대에게 역습을 허용해요. 그리고 심지어 우독이라던가 포로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측면 공간이 넓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언시티가 오늘 볼을 빼앗자마자 아주 좋은 찬스를 맞이했고 특히나 측면으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한 번의 패스를 연결해주면서 토트넘의 측면을 무너뜨렸죠. 근데 여기서 측면에서 접고 들어오면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크로스를 올려줬거든요. 그런데 이때 포로의 가장 큰 단점, 포로가 이렇게 자기의 뒤쪽으로 뛰어들어오는 선수의 마킹을 잘 못해요. 기본적으로 수비를 잘 못하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선수 한 명이 뒤로 뛰어들어올 때 포로가 뛰어들어오는 공격수의 움직임을 놓쳤고 이 크로스를 그냥 허용하면서 포로의 실수로 실점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너무나 쉽게 크로스 한 방 측면에서 중앙으로 뛰어들어오는 공격수의 슈팅,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시즌에 토트넘이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장면인데 아무래도 공격적으로 경기를 하다 보니까 공간도 넓고 역습을 당하다가 실수가 나오면 실점으로 이어진다. 근데 이 패턴이 지난 경기에 이어서 연속으로 나왔다 라는 것도 안 좋고, 그리고 아무래도 라이언시티라는 매우 약팀에게 이런 패턴을 허용했다. 심지어 라이언시티가 오늘 경기 끝나기 전까지 슈팅이 2개였어요. 그러니까 슈팅을 거의 못 때렸는데 공격 찬스가 거의 없었는데 저 한 번의 패턴으로 득점을 선제골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토트넘이 다음 시즌에 라인을 끌어올리는 축구를 하고 싶다면 수비적인 측면도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요런 이제 그 전체적으로 당연히 프리시즌이지만 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체적인 전술적인 특징이나 토트넘의 뭐 장점과 단점을 대략적으로는 살펴볼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